네, 이번 순서는 콕콕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네, 이 자리에는 오늘도 변함없이 심종신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두 분 드라마에서 등장인물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 장면이나 그에게 상속재산으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를 자주 보시죠. 네네. 단골 소지죠. 네. 예, 드라마나 실제 현실에서도 그에게 상속재산 혹은 생각지도 못한 부채가 상속되어서 상속인들을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불행하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유언과 상속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두 분께서 사례를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아이고, 아버지.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시다니.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Y대학에서 나왔습니다. 아이고, 예, 예.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아버님께서 예. 정말 뜻깊은 일을 하셨더군요. 아이고, 예, 네, 예. 고인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최선을 아. 다하겠습니다. 네? 네. 무슨 소리요? 무슨 소리요? 아니, 유언장 보셨으면 아셨을 텐데요. 예. 전 재산을 저희 학교에 기부를 하시기로 하셨거든요. 아이고, 네. 그 연장이요? 네. 무효예요. 무효라뇨? 무효입니다. 아니, 무효라뇨? 여기 직접 보세요. 쓰셨는데. 자, 여기 예. 보시면은 네. 이게 날인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무효입니다. 아니, 나름이 아이고, 없다고 아버님. 고인께서 친필로 쓰셨는데 그분의 뜻을 이렇게 거역하실 겁니까? 유언장에 날인이 없으면은 무효입니다. 저도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 아니. 형제들끼리 잘 나눠서 쓰겠습니다. 고인의 뜻을 이렇게 아이고, 무참히 짓밟다니 아버님. 정말 법대로 해야 되겠군요. 법대로 마음대로 합시다. 하세요. 법대로 마음대로 해요. 하세요. 네, 마음대로 해. 법대로 합시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네. 평생 근검절약으로 재산을 모은 왕부자. 칠순이 된 왕부자는 자신의 10억 원대 재산을 어떻게 뜻깊게 사용할지 고민하다가 전 재산을 Y대학교에 기부한다는 내용을 담은 유언장을 작성한 뒤 평소 거래하던 은행 금고에 보관해뒀다. 몇 년 후 왕부자는 100억 원대 자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는데 유족들이 고인의 유산과 유품을 정리하다가 은행에 보관된 유언장을 발견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Y대학교는 고인의 뜻대로 전 재산을 기부해 줄 것을 유족들에게 요구했지만 유족들은 거절했고 결국 사건을 법정으로 가게 했다. 과연 왕부자의 100억 원대 자산은 고인의 뜻대로 Y대학교에 기부돼야 할까? 아니면 상속인에게 상속되어야 할까? 네. 네. 자, 유언과 이제 관련한 분쟁인데요. 네네. 야, 이거 100억이라는 돈이 참 정말 큰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 같아도 이게 쉽게 이렇게 기부를 못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예. 대단하신 분인데요. 문제는 그 이후에 남은 사람들끼리의 다툼입니다. 일단 저는 뭐 친필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 유언장이 좀 법적 효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 사건도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 여기서 나오는 Y대학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스카이의 Y대학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요. 예. 이 사건은 고인이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한 것은 사실인데 고인의 도장이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족들 입장에서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유언장이므로 고인이 자필로 작성했다 하더라도 무효다라고 주장했고 Y대학은 고인이 유언장을 손수 작성하였고 고인이 살아있을 때 사회복지와 장학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재산의 사회화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런 뜻을 중시 여겨서 Y대학에 재산이 기부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한 것이죠.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저 유언장에 이제 고인의 도장이 찍혀 있지 않으면 이게 이제 사실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예, 맞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효력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 유언은 유언자의 의사를 유족이나 제3자가 알아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법은 유언에 대해서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민법에서는 법에서 정한 방식이 아니면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유언의 요식성이라고 합니다. 민법이 정하는 유언의 방식은 자필정서, 녹음, 공정정서, 비밀정서와 구수정서에 의한 유언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자필정서에 의한 방식과 공정사무실에서 공정을 받는 공정정서에 의한 방식이 있겠죠. 네. 네. 유언의 방식이 이렇게 정해져 있군요. 생각보다는 훨씬 더 까다롭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이렇게 유언의 방식을 정해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예, 유언에 대해서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는 것은 유언자의 진위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에서는 다시 확인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분명한 유언은 그 진위를 둘러싸고 의문과 다툼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곤란한 점이 있는데 네. 법원에서 요건을 조금이라도 갖추지 못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렇다면 제 생각대로 이게 저 도장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사례에서 왕부자의 유언은 법으로 따지자면 자필정서에 의한 유언에 해당이 되는데요. 네. 자필정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
그리고 작성일, 주소, 성명을 쓰고 직접 도장을 찍어야 완벽한 유언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법원은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 유언장이 법이 정하는 방식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상속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Y대학은 유언으로서 유효하지 않다면 계약의 일종의 사인정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사인정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재산을 주겠다는 것인데 내가 죽으면 어떤 재산을 주겠다는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법원에 그 Y대학에서는 사인정의를 주장했지만은 법원에서는 사인정의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 왕부자와 Y대학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유효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대학 측의 사인정의 부분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왕부자의 100억대 재산이 Y대학이 아닌 상속인들에게 분배돼야 된다고 판단한 것이죠. 오, 그렇군요. 자필로 직접 다 쓰셔도 마지막에 도장이 없으면 진짜 말짱 무효입니다. 마지막에 예. 도장을 찍으시려다가 가족들이 생각이 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안 찍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분의 뜻까지 이렇게 읽어내시는군요. 근데 유언장이 현식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이번에 새삼 다시 느끼게 되는데요. 전 또 궁금한 게 있어요. 가끔 드라마를 보면은 이렇게 정말 돈이 많으신 분이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첫째에게는 뭐뭐뭐를 주고 둘째에게는 뭐뭐뭐를 주고 이렇게 말씀만 하시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끝나고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그런 게 또 말씀하신 게 효력이 있는지 예, 드라마에서는 그게 효력이 있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예, 예. 근데 궁금을 어떤가요? 했어요, 근데. 예, 네.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비록 고인이 뜻이 담긴 유언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아, 그래요? 만약에 상속인들이 상속의 효력을 인정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상속인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불만을 제기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은 그 유언으로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1070조에 하면 구수정서에 의한 유언이 인정되는데 구수정서란 말 그대로 유언자가 한 말을 받아 적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여하고 1인이 유언자의 유언을 받아 적은 후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의 유언이 정확함을 증인이 인정한 후에 증인이 기명 날인하는 요건을 갖춰야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언자가 죽기 전에 말로 한 유언은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한 유언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뭐 드라마에서 자주 보던 장면들이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거 네. 네, 알았습니다. 네. 네. 근데 만약 사례에서요, 이제 왕부자의 어떤 유언이 적합한 것으로 인정이 되면은 이 100억대 재산을 Y대학으로 네. 바로 기부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유족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 되겠죠. 그렇죠. 네. 이런 경우에 유족들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류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예, 유류분이라는 것은 상속인들을 위해서 상속재산 중에 일정한 부분까지는 법률상 보장을 해주는 것으로서 유언으로 비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는 제도입니다. 예. 민법 제1112조에서 상속인들의 유류분으로 피상속인들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그리고 피상속인들의 직계 존속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의 유류분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왕부자의 유언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주장하는 경우에 100억 중 50억 원에 대해서는 유류분으로 반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뭐 네. 이런 경우에는 그럼 날인돼 있어도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다는 네,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이게 유족들한테 유리하게 돼 있네요. 그래요. 예, 유족들에게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자는 것이 유류분 제도의 취지이기 때문에 유효하게 기부하는 유언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상속인들이 상속할 수 있는 상속분의 절반에 대해서는 유류분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유족들 입장에서는 또 다행인 그런 제도들도 예, 있습니다. 잘 됐네요. 네네. 자, 우리 변호사님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혹시 저 재산 좀 받으실 거 좀 있으세요? 네. 저희는 제 여동생과 일남일녀인데요. 부모님들이 형제 간 다투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도 다행히 남겨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군요. 자수성가하셨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재건 씨는 네? 어떠세요? 근데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참 궁금하면서도 예. 좀 조심스럽네요. 저는 이제 남자 형제 네. 2명인데요. 아, 남자 두 분이면 조금. 그렇죠. 이제 제 동생이 조금 저보다 힘이 세요. 아. 좀 덩치도 더 크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싸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미리 어느 정도 내가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예요. 네. 예. 부모님 상하 씨. 뜻과는 상관없이요. 예, 본인이 그냥 예. 주겠다고. 네, 상우 씨는요? 저는 뭐 부모님께서 너무 건강하셔가지고요. 예.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부모님도 건강하세요. 예. 네, 자 오늘 유언과 상속과 관련된 법률 쟁점 이렇게 짚어봤는데요. 예.
자, 그럼 이제 다음 사례 짚어볼까요? 예, 먼저 이제 유언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상속에 관한 쟁점 하나를 살펴보겠는데요. 흔히 상속이라고 하면 비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으로만 이해를 하시는데 현실에서는 비상속인의 채무도 상속해야 되는 것에 대한 문제가 네. 많이 발생하는데요. 예, 이 시간에는 비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 두 분 사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법원에서 무슨 편지가 오지? 아니, 김단명이 빌린 돈 3천만 원을 갚으라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거기 예, 예. 대부업체죠? 저 예, 김단명 대부업체입니다. 아는데요. 왜 네. 저한테 소장을 보내신 거예요? 김단명 씨 아내시라고요? 네네. 아내분이 갚는 게 당연한 거지요. 예. 아니, 저는 빚이 있는지도 몰랐다고요. 그래요? 이제라도 네. 하셨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아니요. 저희 남편은 보험도 안 들었고요. 예, 예. 재산이라고는 지금 달랑 월세방 보증은 500만 원뿐인데요. 예, 저한테 예. 3천만 원을 어떻게 갚으라는 거예요? 전 그런 돈을 갚을 돈도 이유도 없어요. 일단 500만 원 먼저 갚으시고요. 나머지는 법대로 합시다. 그럼 이만 뿅! 아니, 뭐라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10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한 김단명과 이고생. 그러나 김단명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잘하지 못했고 이고생은 식당 주방 일을 해서 생활비와 아이들 둘의 교육비를 감당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단명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는데 김단명의 명의로 보험도 없고 재산 1억원은 월세방 보증금 500만 원이 전부였다. 그런데 김단명이 사망한 지 1년 후 대부업체에서 김단명의 상속인인 이고생과 아이들을 상대로 빌린 돈 3천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고생은 김단명이 돈을 빌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법원에서 온 소장을 보고 알게 됐는데 이 경우 이고생과 아이들은 김단명의 채무를 상속받아서 책임져야 하는 것일까? 네. 이제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 이제 대부업체가 그 가족들에게 채무를 네. 청구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요. 일단은 김단명 씨 나빠요. 그렇지만 어쨌든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받아야 될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예, 어떻게 예. 되는 건가요? 이런 예, 사건의 경우. 예, 맞습니다. 그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서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상 지위를 상속인이 물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내가 피상속인의 재산만 상속받고 채무는 상속받지 않겠다고 선택할 수 없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피상속인의 부동산, 예금 등 재산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카드 빚, 사채 등 채무도 같이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피상속인의 어떤 재산이 빚보다 더 많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네. 사례처럼 재산이 전혀 없는데 이걸 고스란히 이렇게 떠안아야 되는 겁니까? 예.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예, 첫째는 아무런 조건이 없이 상속을 받는 단순 승인. 둘째는 상속을 받되 상속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책임진다는 한정 승인.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상속을 전혀 받지 않겠다는 상속 포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 상태를 파악해 본 후 3개월 내에 어떤 방식으로 상속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고 그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채권 채무를 제한 없이 그대로 상속받는다는 단순 승인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렇군요. 좀 계산을 해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빚이 더 많으면은 그냥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나은데, 네. 근데 지금 이고생 씨도 사실은 이런 줄 알았으면 포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모르고 있다가 1년이 지난 뒤에 안 거거든요. 예, 예. 그럼 이런 경우에는 뭐 단순 승인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건가요? 자동적으로? 급하게 그때 포기하면 안 되나요? 예, 그런 제도가 있는데요. 예, 원칙적으로는 3개월 이내에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고생과 그 자녀는 김단명의 상속 재산에 대해서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아서 김단명 명의의 월세 보증금 500만 원을 취득했지만 대부업체 채무 3천만 원에 대해서 책임도 함께 상속하는 것이 되죠. 네. 아니 유족들이 받은 거는 달랑 500만 원인데 네. 3천만 원의 채무를 떠안는 건 정말 이게 가혹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법원에서 이거 어떻게 선처를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도 유족들에게 방법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가 있으므로 안 날, 즉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것인데 사례와 같이 남편이 밖에서 어떠한 채무를 부담했는지 가족들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담한 면이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무조건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 승인을 한다는 규정이 상속인이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다고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특별 한정 승인이라고 합니다. 오. 예, 따라서 이 고생은 김단명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1년이 지나서 소송 서류를 받고서야 비로소 김단명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므로 그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네, 예. 그렇군요. 특별 한정 승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사례에서는 이고생 씨와 또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요, 혹시 그 500만 원을 그럼 500만 원 그거만 다시 내면 되나요? 그렇죠. 500만 원 범위 내에서만 한정 승인을 하면 500만 원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근데 것이죠. 어찌됐건 그럼 손해네요? 500만 원 없어지니까. 그렇죠. 아니면 3천만 원 전체에 대해서 책임질 게 500만 원으로 줄었다고 생각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예. 근데 보증금 500만 원 없으면 어디로 나앉아야 될지 참 그래도 걱정이네요. 그래요. 근데 보통 사실 남자들은 밖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정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이 사람 빚이 없나 이렇게 알아보기도 참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 일도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알아보려고 하면은 이런 채무들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상속인들이 피상속인들의 채무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민원센터의 상속인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인이 금융기관 채권, 채무를 한꺼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상속인 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재산과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이 일괄 조회 신청을 받는 서비스를 말하는 것이죠. 예. 근데 이 경우에도 사망한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에 대한 보증, 사채 등은 조회가 안 되는 문제가 있겠죠. 아, 그렇군요. 예. 네. 자, 금융감독원에서 상속인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인의 채무까지도 알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어쨌든 뭐 상속인의 입장에서도 지금 사망한 피상속인이 어떤 채권이나 뭐 채무가 있는지 좀 살펴보고 예, 예. 조금 더 신중을 가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상속인의 입장에서도 피상속인이 어떠한 채권, 채무자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아봐야 하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아보는 것은 물론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숨기거나 부정 처분을 했을 때는, 상속 재산에 대해서 단순 승인을 한 것을 보아서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못하게 되어서 많은 채무까지 상속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상속 재산을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므로 이런 문제들을 미리 잘 염두에 두시고 잘 알아보시고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금융감독인 거기 금융감독원이라고 그랬죠? 네. 거기서 상속인 조회 서비스 해보면은 그래도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카카오톡 질문 좀 받아보겠습니다. 네. 한번 함께 보시죠. 상가집 부의금도 상속인들에게 상속 지분 비율로 상속이 되나요? 오, 이런 질문을 또 해주셨네요. 네. 예,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로 소송까지 제기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상가집 부의금도 그 액수가 커지면 상속인들 간에 다툼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 소송이 제기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 법원은 부의금에 대해서 장래 비용에 충당되고 남은 돈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서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봐서 유족 모두가 상속 비율로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상주나 장남이 다 가지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이 상속분대로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언과 상속과 관련된 사례들을 살펴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에 대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유언은 법이 정한 엄격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런 법에서 어떤 방식을 유효하게 인정하는 것인지를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피상속인의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나중에 한 경우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 한정 승인을 해서 그 채무를 벗어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시면 상속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심종신 변호사님과 함께 콕콕 생활법률 진행해 봤고요. 오늘도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